안녕하세요. 카리스마입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럼 저도 다 봤습니다. 이래야지. 안 봤나 봐. 요즘 흑백 요리사 보시고 고객분들이 매장 많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바빠서 못 봤습니다. 나온 지가 언젠데. 셰프님 근데 흑백 요리사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 받으실 줄 알았나요? 그때 섭외 들어왔을 때 이게 백인의 셰프들이 대결한다.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될까? 근데 그 100명을 어떻게 다 모여서 해? 라는 생각에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했던 거긴 했지. 그리고 스킬이 워낙 크잖아.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는 걸 세트장에 만들 수 있어 과연?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흑수저하고 백수저들이 서로 누구 나오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혔어. 왜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100명. 근데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진짜 100명이 맞나? 이 생각을 했지 시작에는. 그럼 대기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흑수저 셰프님도 따로, 백수저 셰프님도 따로. 아예 동이 달랐어. 그래서 서로 마주칠 일이 전혀 없었어. 화장실 가서도 못 만났어. 그 정도로 따로따로. 백수저 갔다 오고 흑수저 갔다 오고 이런 식이었어. 그럼 아예 출연진들은 출연하기 전까지 촬영 전까지 누가 나오는지 서로 몰랐던 거네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흑수저 백수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철통보안. 너무 공유를 안 하셔가지고 너무 몰랐어. 저는 그거 신기했어요. 휴대폰 못 들고 들어간다고. 휴대폰 자체를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휴대폰에 카메라 액정에 다 스티커 붙여서 사용 못하게 하시고. 음식 사진 같은 거를 만약에 찍으시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곰곰 생각해보면은 그때 촬영했던 음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사진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으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레시피 같은 거를 이제 아무래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인쇄하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한번 붙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거를 그냥 볼 수 있게끔 해주셨어. 궁금한 게 수저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도착해서 방이 1, 2, 3, 4, 5, 6 해가지고 셰프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었는데 누구 나왔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처음 뵀어요. 처음 인사하고 촬영 당일날 옆에 가가지고 누구 나왔는지 가서 확인했지. 가서 최원 셰프님 나오네? 박진희 셰프님 나오네? 여경래 셰프님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누구 나온다고 서로 공유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가서 누구 나왔구나 이걸 알게 됐지. 등장신이 엄청 멋있게 올라가서 대기하시면서 약간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거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왜냐면은 한 번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리허설 하죠, 리허설. 탕탕 이게 있어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한 6번 왔다 갔다 했나? 되게 그리고 또 이제 키 큰 사람은 그거 보이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고 막 이러고. 근데 뭐지? 흑백 요리사 촬영을 통틀어서 나 그때가 제일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 그때. 표정도 관리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때가 가장 떨렸던 것 같아. 리허설 때랑 다르게 실전에서는 흑수저분들이 계셨잖아요.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다 똑같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에 누구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뭐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막 잘생긴 셰프님들도 보이고 막 너무 많으니까 우와 이러고 봤어요 그냥. 잘생긴? 셰프님들. 나 웬만하면 잘생긴 사람들 우와 안 그러는데 그분 잘생겼더라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첫 보이는 게 우와 잘생겼다 이런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안 되지. 아니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게 된 거지. 잘 들었습니다. 딱 그 셰프님들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 셰프님 아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아마 걔 아니야? 걔 철가방. 아니, 철가방이었을 것 같아요. 철가방 그 친구는 중식하는 셰프 중에 가장 친한 친구고 서촌 매장 저 처음 오픈 매장 했을 때 도와준 친구. 그래서 되게 자주 본 친구인데 걔까지 나한테 얘기 안 했네? 하긴 나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걔가 나온 거 보고 놀라긴 했어요. 이제 수저분들이 이렇게 요리하시는 거 위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일단 백수저들이 위에서 쳐다봤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신기했던 게 내가 모르는 식기구들이 되게 많네?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중식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중식은 내 손가락 안에 될 거? 얼마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게 조리법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 너무 멀어서 안 보였어요. 너무 멀었어.
그 말씀하신 것 같던데 옆에서 여경래 이사부님이랑 저거 무슨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계속 그런 질문한 거야. 저거 뭐지? 저거 뭘까? 저거 뭐 만드는 거지? 근데 양식하는 셰프님들은 그냥 모양만 봐도 아 제가 뭐 만들어 이게 딱 보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거의 약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럼 또 기억에 남으시는 분 계시나요? 캐릭터가 좀 강하다는. 아, 그러니까 닭을 부위별대로 손질을 해가지고 부위별대로 굽는 분이 계셨어. 영탁인가? 맞아. 응.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왜냐면 우리는 쓰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 뭐 닭다리살, 닭가슴살, 우리는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부위별대로 세세하게 나눠서 그거를 다 구워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고 감격했어. 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첫 번째 거기서 배울 점이 좀 많았었고 나는 그걸 봤다. 플레이팅 화려하게 한 사람. 모든 셰프님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한 품목만 하고 어떤 사람은 코스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막 뷔페도 차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짜 욕심들이 다양하다. 그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거를 뽐내는 그런 셰프님들이 되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리고 동시에 40명이 시작을 해요.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방송 나오고 나서 아 저분이 저 요리했구나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다 봐요, 그 40명. 뛰어다니면서 봐도 못 봤어요, 다. 여경래 셰프님은 딱 한 분만 보고 계시고 은영이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셰프님 너무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라고 했는데 아예 불안하다고, 계속 불안하다고. 심사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데 되게 애정이 많으세요, 여경래 셰프님은. 이제 다음 화를 촬영하러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 첫날 40명, 또 둘째 날 40명 하고 마지막에 그 20명 남았을 때 재료까지 보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이제 선택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실 가면서 아, 좀 쉬운 식재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되게 막 육류도 많고 생선류도 많고 했는데 은영아 가봐라고 해서 은영이가 골라서 갔는데 저 시래기가 나왔지. 상상치도 못한. 나 처음에 받았을 때 시래기 나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거 공개가 되면서 다행이다. 봐봐 쓰리장인가 장트류. 장트리오랑 그리고 또 홍어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산낙지부터 해서 되게 난 정말 잘 골랐다 이 생각했지. 아니 반대로 부럽다. 부럽다는 고기 그리고 곱창. 곱창. 왜냐면 내가 평소에 연구하고 싶었던 게 곱창이었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이거는 좀 더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식재료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곱창 아니면 육류 쪽. 그러면은 그 냉장고 이제 주제 공개되고 대결을 할 기간은 얼마 정도?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래기가 생각보다 비쌌어. 싸진 않았어. 그 한 박스씩 계속 입고됐던 그 시래기. 맞아. 매장으로 자꾸 시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요리를 하나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부족한 시간? 근데 하는 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접했던 식재료면은 아이 껌이다 이 생각하겠는데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질긴 거. 아무리 삶아도 그 질긴 거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블라인드 심사라는 것도 공개 안 해줬어. 아 진짜요? 안 했으면 내가 빠스를 했겠냐고. 열심히 퍼포먼스에 네, 화려하게. 어떠셨어요? 셰프님 들어가시고 저 완성하고 들어갔을 때 일단 제가 요리가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웠고 약간 쉬엄쉬엄 했었어요, 요리를.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나는. 그 엄청 시래기 완전 엄청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떨리긴 진짜 떨렸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동굴 안에서 심사받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분위기가 막 되게 긴장감 있게 막 이렇게 평가를 막 자유자재로 하시잖아. 좋은 말 할 때마다 내가 되려나? 쟤도 잘했네? 막 이러면서 혼자 계속. 그때가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셰프님 그거 심사 보는 장면이 되게 미인이 괜찮아요. 그 백종원 대표님. 대표님 이 나는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한 음식이 네. 들어온 거죠. 바스? 이거 뭔데? 눈은 가렸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셰프님 웃음을 되게 참고 계시죠.
아 이게 소리내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먹여주는 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웃겼듯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웃겼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던데. 전체적인 모습을 느꼈던 네. 거예요. 정말 그 먹여주는 분도 이제 경험이 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입 벌려주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애한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웃겼어요. 아니, 되게.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앞에까지 먹여주시잖아요. 수저만 좀 이렇게 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아닌가? 아, 그 모양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안 돼서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촉감이라던가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서 그냥 정말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저로 뛰면 뭐 이게 고기인지 야채인지 느껴지잖아. 그런 것까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셰프님 저 그거 보면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혹시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찐이다. 아니 저 진짜 먹어보고 싶은 거 많았어요. 아, 난 당연하지. 나도 너무 먹고 싶었어. 당장 내려가지고 심사 끝난 거 다 먹어보고 싶었어. 우리 절대 못 먹었어. 하나도요? 어. 그러면 한 개도 못 1대1로 먹었어. 붙으면 박은영 셰프님 것도 당연하지. 다른 셰프님들도 아마 셰프님 거 궁금해하셨을걸요? 서로 그랬을 것 같아. 기억나는 또 다른 팀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 셰프님이 생각하셨던 그 빅매치? 좀 결과를 보고 놀라셨던 분이 많았지. 엄청 많았지. 이슈가 철가방이랑 여경훈 셰프님의 그 매치인데 과연 누가 이길까 가장 큰 궁금증이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이분은 돼야 돼라는 인식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근데 되게 충격 먹긴 했었어요. 하긴 제자들이 사부랑 대결을 해서 어휴 큰일 나죠. 생각만 해도 아찔. 생각만 해도 아유 너무 긴장되는데 아무튼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모르는 분이었는데 뭐 친해지신 분이 있다거나 김도현 셰프님 말을 막 이렇게 붙이기가 너무 어렵잖아. 가만히 이러고 계셔. 계속 이러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한 번 살짝 말 걸면 예 이러고 마시거든. 그래서 내가 말 걸면 안 되겠다 했는데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분 옆에 있으면 정보도 많이 얻고 말 되게 많이 하시고 재밌으셔. 되게 유쾌하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여경래 셰프님께서 위에서 엄청 셰프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막 그 국내 1인자 될 거다. 그리고 엄청 아끼시는 그런 모습이 엄청 많이 비춰주셨는데 그런 건 보셨나요 혹시? 나도 영상으로는 봤지. 실제로는 깜짝 놀랐지. 영상 보고 나서 놀면서 이렇게 닭살이 쫙 돋더라고. 근데 왜냐면 여경훈 셰프님은 내가 유학생 할 때부터 만났던 분이고 네. 그때는 화교 셰프님들 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약간 크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었어. 그때 여경훈 셰프님하고 여경훈 셰프님이 되게 손을 잡아줬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양주에 있었는데 여경훈 셰프님 청두에 있으면서 넘어와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때 민차이라고 해서 불도장 코스를 밟게끔 도와주셨어. 그래서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꿈을 키우고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어딜 가나 만약에 여경훈 셰프님하고 어디 가. 뭐 심사를 하든 뭐 어디 뭐 기빈 자리를 가든 가면은 얘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얘가 지금 한국에서 어디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애라는 얘기를 항상 내가 아닌 여경훈 셰프님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상처럼 얘기해 주시는 되게 감사한 분이지. 자랑스러워하시는 어. 감사. 대결도 다시 와 여경훈 셰프님하고 오호호호호호호 생각 전혀 안 해봤어. 나의 선배랑 나의 스승이랑 뭔가 대결하겠다? 생각해본 적 없어. 흑백 요리사 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즌 2로 시즌 한 10 정도는 돼야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되면 돼? 한 10년 그때 흑수저로 이제 간신히 이제 한 10 정도쯤에 한번 이제 셰프님의 제자 타이틀을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저희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꿈이 소박하네. 시즌 2에 흑수저로 나가고 10 정도면 백수저로 나가야지. 너 꿈이 너무 크다 야. 목표는 크게 잡으랬어요. 그럼 시즌 10 정도면 셰프님은 심사위원으로 10년 뒤니까? 10년 뒤 맞아? 시즌 10 막 20년 뒤 아니야? 최대한 빠른 시즌 내로 돌아오는 걸로. 그때 좀 저희한테도 너네 많이 늘었네 소리 해주시면 그거 감동받았잖아. 그런 거였어.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거 영상 리뷰하느라고 아직 주제 딤섬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주제 딤섬은 뭐예요? 그러게 리뷰하느라고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흑백 요리사잖아.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 걸맞는 딤섬을 준비했어. 흑백 요리사 하면서 흑수저 셰프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못했거든. 어쨌든 간에 흑백 요리사 촬영하면서 마음은 하나일 거라는 생각으로 아기자기한 특이한 모양을 준비를 해봤어. 벌써 기대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재료 준비해. 네. 근데 이게 전분을 살짝 줘서 그 탱탱함을 줄게요. 항상 밀가루가 만약에 100이면 오늘 한 50 정도 반 정도 생각해요. 반을 떼서 흑백이니까 이제 흑은 오징어 먹물로 외에는 다른 색깔 낼 수가 없어. 검정색 색소는 무조건 오징어 먹물. 검은색 색소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 색깔 절대 안 나와요.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예진이가 또 자발적으로 손으로 한다고 하네 또. 누구 생각하고 한 거야? 아니 누구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야? 갑작스러운 질문. 네? 난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 이게 뗄 때 여기에 딱 내 손에 닿게끔 이게 똑같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사이즈 이걸로 그람들 많이 재니까 정말 모르겠다면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게 많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짠! 찍게요. 고!